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즌3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부터 뭘 하고 있냐면요. 제가 새 판을 짜야 된다. 우리 지금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 위에 진짜 살 얼음판 같다. 전세도 안 나간다. 집값도 좀 내렸다. 거래량도 줄였다. 앞으로 또 남아있는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보유세도 올린다는데 중과세 시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새 판을 짜야 된다 해서 죄송합니다. 새 판 짜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오늘은 세금, 세택 아닙니까? 그래서 시즌 1과 2에서도 120회 동안 수도 없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판을 짜는데 세금 판을 짜자 이 말이야. 세금 세테크 판이다 이 말이야. 네, 판을 짜자 이거야. 판. 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금 제가 시즌 1에서 했던 것 같은데 뭡니까? 죽음하고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다. 세금 안 내고 갈 수도 없잖아요. 1월 달에서부터 12월 종부세까지 6월 달에 자동차세에서부터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세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무서워하지 말고 세금을 똑바로 쳐다보고 국세청하고 맞짱을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대로 세금을 내고 발 편하게 낼 건 내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가장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금이 이 표현은 방송 용어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내면 구찌가 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피스텔 하나 내는데 4.6%를 내라. 9억 이상을 냈는데 거래세부터 3.5% 이상을 내라. 이것도 거래세도 비싸, 보유세도 비싸, 양도소득세는 더 비싸, 중과세는 더 비싸, 상속세, 증여세는 30억 넘으면 50%나 가져간다 그래. 이 세금, 오늘 세금. 그러니까 내가 무자식이 상팔자니까 나는 안 갖고, 안 쓰고, 안 내고 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 유행하는 자연인 거라 가지고.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세금이 아니에요. 요금이에요, 요금. 그런 것. 요금도 내기 싫다. 세금도 내기 싫다. 자연인이 하나 내는 게 하나 있어요. 내는 게. 뭘까요? 그래도 자기가 주민등록증이 말세가 안 달리면 주민세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저 지리산 오지에 가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내는 세금이 뭐예요 또? 죽으면 끝나는데 데드텍스라 그러죠. 상속세 물러가잖아요. 안 내면 천당에 전화해가지고 그 자식들 세금에다가 재산에다가 다 그냥 압류 추징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세금 제대로 판을 짜자. 시청자 여러분, 저번 시간 내가 달력 이렇게 뜯어가지고 붙여놔라 그랬어요. 안방에. 그리고 다 여보, 당신이 내 몰래 사놓은 거 다 이렇게 내놔봐. 현금 얼마 있어? 보험 얼마 들어넣어서 해놓고 세택스 세 판을 짜자. 이런 뜻입니다. 자, 짤 때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금이 뭐예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20년 전에 음마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지금 15억이 가는데 그때 내가 음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2,080만 원 주고 분양받았거든. 88년도에 샀는데 4,800에서 5,500 주고 샀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땅을 임야를 좀 그다음에 전답을 샀는데 그 당시 값으로 쌀 세 가마니 주고 샀는데 지금은 평당 120만 원이 간대요. 그러면 요렇게 빼봐. 양도가 여기서 취득가 이걸 빼고 필요 경비를 빼니까 이 양도소득세가 보통이 아니겠네. 이런 거에서부터. 그러나 저걸 알면 저걸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세금을 우리가 기획세금, 플래닝을 짜자 그랬잖아요. 플래닝. 그래서 오늘 플래닝을 한번 짜보면 제일 걱정하시는 분이 적어보면 양로 해가지고
소득이 안 발생하면 세금 내라는 얘기 안 해요. 소득세. 이거. 특히 주택 부분하고, 토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상가, 주유소, 빌딩, 이런 상업용 부동산. 또 굳이 한다면 이제 주식 같은 거, 해외에서 주식을 샀다, 20%를 내라. 해외에서 또 뭐 부동산을 샀다, 이중과세 협정에 따라서 해외에서 내고 있다, 뭐 해외 부동산. 요새 해외 부동산 많이 사시니까 이런 것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 걱정거리더라. 두 번째, 나는 안 팔아. 그런데 부동산은 이동하고 싶다. 이동세. 세법에는 이 말이 없어요. 제가 지은 거 이동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공부 잘하는 큰아들은 이놈이 말썽만 피우고 사업한다고 내 돈 다 갖다 쓰니까 내 막내 딸이 나를 맨날 추석이고 뭐고 케어를 하니까 막내 딸한테 증여를 해야지. 내 죽으면 상속을 해야지. 무상입니다. 무상. 금수저들이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 다음에 팔기 싫으니까 가족 간에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 거래를 해야지. 그런데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 내 죽으면 뭐 하려고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좀 계산했지. 내 죽으면 세금, 상속세 얼마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나친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내가 살면서 연금도 적게 나오고 아들이 용돈 줄 것도 가지 않으니까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임대소득에 관한 건 두 종류겠죠. 주택임대 사업을 할지 주택에 관련해서 월세, 집세, 오피스텔 하나 샀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사는데 또 오피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에 대한 주택 관련 임대 소득을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뭐 분리가세 한다더라, 15.4를 내게 한다더라, 2천만 원까지만 봐준다, 내년에는 또 세금 낸다더라, 뭐 골치 아파.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사업자 내는 거라 그러잖아요. 상가, 빌딩에서 나오는 우리 상업용 빌딩을지, 또 지대, 토지에서 뭐 창고를 지었다든가 토지에서 세금이 나오는 임대소득. 요거잖아요, 요거요. 그 다음에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세. 어휴, 과거에는 내가 무슨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제가 다른 데서 수업할 때 막 제가 이제 포스코 건설이랄 때 포스코 지방에서도 제가 세법 수업을 이거 모니터 보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니 서울에 집 하나 있는데 자산세가 뭐 우리 그랜저보다 적게 나왔다는가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앞으로는 이 정권에서는 공정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새 지금 끝발이 이거라면서요. 공정하게 시장 가액 비율을 뭐 높이 단다라. 또 뭐 재건축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30년 동안 안 팔았는데 재건축으로 해서 초과 이득이 발생하면은 뭐 이걸 현금으로 내놨더라. 추가 분담금도 낼 돈도 없는데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세금을 관련된 세금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것도 내가 관계되는 것 같다. 보유세 세금이 작년보다 내년에는 뭐 130만 원 더 나온다더라. 어이, 큰일 났네. 또 임대소득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의료보험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야 되나? 또 이런 거 세금이 참 월세 받을 때는 좋은데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 상속증여, 이제 추석 다가오고 그러는데 또 이게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또 나를 괴롭힐 것이다. 아버지 증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상속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면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싹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한대요, 지네들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 집이 너무 커. 또 선대가 가지고 있는 물려준
농지를 좀 팔고 싶어.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까? 이게 5개. 굳이 하나 더 한다면 빅5야, 빅5. 1, 2, 3, 4, 5. 자금 출처. 와, 자금 출처. 나 미치겠네. 소득에 대해서 PCI가 어떻고, FIU가 어떻고, 엔티스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데, 와, 이게 자금 출처. 또 뭐, 이번에 정부 들어가지고, 옛날에 40대까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4억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어디서 났어, 이것을. 출처를 배제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이걸 1억을 줄여가지고 3억까지 또, 우리 조정 대상 구역 내에서는 주택을 하나 살 때 3억 원짜리를, 기준시가짜리를 사면은, 자금 출처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행안부에 신고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전부 다 자기네들이 나의 재산의 이동 과정을 공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5개요. 우리 아들한테 집을 하나 사줬는데 전세를 너무 비싼 걸 얻어줬나? 이거에 대해서 또 한 9억 되니까 자금 출처 나오지 않나? 에서부터 또 본인이 찔리는 거예요. 오, 내가 무슨 치과고 사고 나는 1년에 썩은 이빨만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 집 하나 상가를 샀던데 이런 거 보유세, 임대소득, 증여세, 부동산의 이동,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고민. 그러면 이제 2개씩만 가지고 있다 그래요. 곱하기 2개니까 10개 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재테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세테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세테크를 먼저 쏘는 겁니다. 이 방송은요, 여러분, 어디 도서형 생활주택 사십시오, MPL 경매해가지고 돈 벌자, 이런 방송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하고 플래닝을 짜고 재테크 그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옥석 가려가지고, 아니, 재테크, 사실은요, 옛날에 박근혜 정부가 2013년이네요. 4.1 대책을 발표하고 뭐 해가지고 4년 동안 경기 좋았잖아요. 버블 진짜 많이. 자, 분양권 사놓기만 해도 계약만 해도 지금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뭐 3억, 4억이 벌었다든지. 재건축. 옛날에 고덕 같은데 재건축. 과거 얘기지만 80년대 1,400, 1,500. 심지어 카드로도 할부로도 재건축 안 팔려가지고 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뭐 잠실 5단지는 뭐 19억이 간다더라. 개포 시형이 옛날에 2천만 원도 안 가던 것이 지금 12억이 간다더라. 와, 이일의 신도시 그 당시 1,800만 원 할 때 평당 받을 것을 지금은 3천만 원 시대가 돼버렸다더라.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재테크였어요. 재테크. 그러면 앞으로도 재테크가 이렇게 오느냐. 그래서 막 파생 상품이 나오기를 시작해서 신문을 아침에 딱 펴면 아파트 아주 값싸게 조합원 분양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역조합 뭐지. 그린벨트가 풀리게만 해보라. 20배가 올른다 해가지고 막 그린벨트 얘기, 파생 상품 이것만 사두면 뭐 8%, 9%가 나온다. 상가, 빌딩,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그다음에 섹션 오피스 뭐 하루가 다르게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테크 잘못하면 재테크 잘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두 군데 얘기했잖아요. 재테크를 잘하시면 가만히 그냥 기원에 가서 바둑이나 지듯이 뭘 하신다 그러더라고. 이 재테크가 이런 재테크 이게 머리에 스팀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방송 용어인지 뭐 직구석이 홀가당 문제가 돼버린다. 재테크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베이머 부모에게 고함, 재테크를 제대로 공법적인 거. 내가 그랬잖아요. 단독 하나 살려면요. 건축법을 빠삭하게 깨지 않고는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공법적인 거. 그래서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세금도 알고 하고 뭐도 알고 해야 되는데 은퇴해가지고 뭘 알아. 자기 비즈니스만 잘 알지. 3, 40년 동안. 재테크에 오면은 재테크 되는 거예요. 재테크. 상가 좋아하다가 상가집 당한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의 목적은 리스크를 줄이고 참아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재테크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하자는 거라고 세금 모르고 재테크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송이에요. 이게 시즌 3까지요. 하면 1시간짜리 강의가 180배입니다. 생방송 기준으로 180회를
1시간짜리를 강의하는 방송이 없어요. 또 그것도 안 하시면, 그것도 못 하시면 세미나장에 와가지고 수박이나 한 통 사와서 질문하고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5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세법을, 저는 전공이 회계학인데요. 한 30년 동안 이런 수많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얘기, 뭐 대체주택은 뭐 어쩌고. 특히 요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번에 하다가 멸실이 됐으면 다음에 재건축으로 됐으면 기간은 그때 합산해 줍니까? 아니면 면적이 늘어나 버렸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가격이 또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놨을 때부터 가격이 변동이 있으면 이것이 효력이 발생합니까? 해서 또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질문을 30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제 자량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모르면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방송하려고 방송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도통하게 된다. 그리고 30년 동안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별거 20년짜리 시프트 못 받은 사람들은 요 방법으로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터득한 것들이 있더라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풀어놓고자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이 5가지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주 괴롭힐 거예요.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괴롭힌다. 요새는 또 과거에는 막 그냥 세무 공무원이 좀 이렇게 할 때보다는 이게 세금을 기계가 거두니까 이제는 AI가 걷는단 말이에요. AI가 거두니까 바둑하고 똑같아요. 이세돌이가 AI 인공지능 바둑 못 하잖아요. 세금 이제 어떻게 띄워먹고 적당히 뭐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600억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이 말이에요. 걔를 어떻게 이겨먹겠어. 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언저녁에 네가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켜 먹고 카드를 긁었는지 볶음밥을 먹었는지를 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죠. 아유, 요새 여관 안 돼요. 자영업이 되다 보니까 아베쿠족도 없고 여관 안 돼요. 뭔 소리야. 우리 AI 지능이 보니까 물 쓰는 것이 똑같이 수도세를 똑같이 냈더만. 아니, 목욕탕은 자기가 손님이, 아니, 여관은 손님이 호텔이 없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은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수도를 잠가놓고 우리는 샤워를 못하니까 50%만 받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네, 세금은.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금. 근데 이렇게 세금이 그러느냐? 내가 주택 관련 세금은 굉장히 너그럽다 그랬는데 세금은 언제나 예외 조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외 조항. 내가 시즌2에서도 했잖아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이 사람은 이쁘니까 비과세해주고 감면해주고 깎아주고 해줄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아주 쉬운 것도 해볼까요? 1세대 1주택인데 그대가 10년을 보유했으면 내가 양도소득에서 그냥 80%를 그냥 깎아줄게. 이런 또 3년 안에 이사해라, 상속받은 것은 5년 안에 팔아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은 조건세무라는 거예요. 조건세무는 뭐예요? 컨디션. 국세청의 입맛에 요구하는 입맛에 싹 잘하면 감면해주고 안 받는다면 비과세시키고 감면해준다. 그게 주택 부분이 많다. 근데 이것을 거슬려서 왜 애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믿음기 하지 마세요. 1년 이내에 단기 전매하지 마세요. 몇 년 안에 파세요. 기준가가 9억 이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세법, 시행령이 있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자기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안 하면 가산세율, 가산세, 중과세율이 부과되는 게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자는 것은 컨디션을 잘 지키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 규정이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2주택, 3주택자가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시행령으로 요렇게 요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딱 법전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가 세무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고 이춘모 교수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애워란 말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누가 애워라 그랬습니까? 근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뭐 완전 다이아몬드 수정가요? 뭐 10개, 20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가져봤자 제가 평균적으로 5개.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방송 보고 산 거. 옆집에 저기 영인에게 사니까 아유 나도 오피스텔 하나 사고 자기 집 하나 있고 또 우리가 내가 유럽 여행 갈 걸 안 가가지고 우리 작은 아들 결혼한다니까 집 하나 사준 거. 또 선대가 이거 너 제사 지낼 거니까 우리 시골집하고 네가 농 5마지기 가져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수포로 가면 틀려요. 수포로 가면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 엔젤 주식도 있어. 창투 자금도 많아. 증여도 해야 돼. 빌딩도 가지고 있어. 현금도 현금이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뭐 골프 회원권, 골통품. 옛날에는요 미술품, 골통품은 빠져나기 좋았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이런 수포, 특히 뭐 빌딩 같은 이런 분들은 골치가 지근지근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 회계사를 할지 뭐랄까 집사, 세무사, 회계사를 딱 두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조항으로 미꾸라치는 빠져나가자. 최인호의 소설이 있어요. 소낙비가 팍 오는데 그 빗 사이로 비를 안 맞고 피해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게 그렇다고요,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애 규정을 맞춰가야 돼. 내가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춰갈 때 국세청은 너 세금 있잖아. 정부 부과 결정되고 있어요. 정부가 뭐예요? 국세청이 내가 힘이 너무 스트롱해가지고 국세청이 부과하는 거예요.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해가지고 이게 대부적인 것이 종부세 일부하고 종부세도 다는 아니에요. 정확히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상속세, 증여세는 나 이게 세금 이렇게 해서 신고했다 그래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잠깐 기다려봐. 우리가 우리 특히 이제 세금이 한 30억 정도 증여세, 상속세 하는 것은 지방 6개 그 국세청에서 탁 머리를 맞대고 TF 팀을 딱 구성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탁 해볼게. 그래가지고 확정 효력이 딱 그래. 고지서를 발부. 딱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율납부제도가 있잖아요. 원래 이게 자율납부는 누가 해야 돼요? 국세청이 2만 명 하고 AI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 국세 지금 걷어들이기 바쁘니까 그대들이 알아서 해. 뭐 지방세도 취득세 이런 거 안 내면 그냥 가산세만 부과하면 돼. 양서서도 그대가 판고 60일 이내에 그 다음 2일 이내에 자진해서 납부해 준 말. 안 내면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가산세, 가상금 이렇게 맥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자율납부. 요거는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근데 물론 양도세를 좀 어떻게 삐딱하게 다운계약서니 뭐니 그다음에 가소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제대로 넘어가려면 3, 4개월이 돼야지 발을 뻗고 자지만 아무튼 이 세금이 됐든 간에 이게 대표적으로 자율납부하는 것 중에 소득세 아닙니까?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득세 이런 거 다 우리 개별소득세가 관계된 양도소득세 개념이 아까 말했던 개념 중에 이건데 이것을 A 규정을 지금 여기가 공인중개사반이나 지금 간평사반이 아니니까 A 규정은 어떻습니다. 농지는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앞으로 1시간짜리가 50회 강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시즌2에서 우리 전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집 삼성성 사저 산 것을 여기 있다가 기억나네. 쭉 왜 그분이 이렇게 세금을 적게 냈나. 적게 냈다는 게 정상적으로 낸 겁니다. 이게 장기부의 특별 공제를 80% 받고 또 10년 이상 보유했고 그 다음에 뭐 기본 공제 빼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디션을 그렇게 맞췄을 때는 57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한 3억 8천밖에 안 냈다. 뭐 이런 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조항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건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 그러면 조건 중에서는 1번이 뭐냐면 조건이 지역 조건이에요.
제가 세법을 지금 비틉니다.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지역 조건 아닙니까? 그 팔 물건이 어디에 있을까? 강남구에 있습니까? 조정구역 대상 지역 내에 40군데 있습니까? 부산에 7군데, 경기도 7군데, 세종시에 이런 데 있습니까? 서울의 25개 중에서도 11개 구에 투기 지역 내에 있습니까? 조정 대상 내 여기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습니까? 이런 어디에 있습니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해외에서 팔고 왔습니까? 우리 죽을 때 또 우리 저 상속세는 한국에 와서 죽으세요. 그러면 좀 이익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그건 뭐 다음에 하겠지만은 아무튼 지역. 내 물건이 전라남도 순천에 있느냐? 내 물건이 판교 제3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의 경기시티 내에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뭐 편입될 지역에 있느냐, 어디가 있습니까? 또 약간은 틀리지만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지역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역. 이거 다음에 하나하나 하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이 중요한데 물건의 종류가 뭡니까? 세금 낼 물건의 종류가 뭐냐 이 말이야. 미술품을 증여하렵니까? 아니면은 금동불상을 상속하실랍니까? 농지를 상속하실랍니까? 1세대 2주택 된 고가주택을 하랍니까? 고급주택을 상속하랍니까? 토지를 팔았습니까? 비업용 토지를 팔았나요? 농지를 팔았나요? 목장용지를 팔았나요? 아니요. 꼬마 빌딩을 팔았나요? 내용용수가 어떻게 됐는데? 뭘 팔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팔았느냐? 무엇을 팔았어? 국세청에서 묻는 거예요.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스팟 지역에 있나요? 핫스팟 지역에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세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제일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은 계략적인 것만 해도 달력에 이렇게 적어 놓고, 왜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 어디에 있지? 이 물건의 종류가 뭘까? 그 다음에 누가 소유를 했습니까? 이거에 누가 배우자가 소유를 했습니까? 위에 전속이 가지고 계십니까? 비속이 가지고 있습니까? 대습상속으로 세를 뛰어넘어서 손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앞으로 또 누가 가질 것이냐? 누가 갖고 있고 누가 가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How long take? 얼마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장특세 아닙니까? 그 유명한 장특세. 장기로 보유했으니까 특별히 공제해 줄게.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공제해 줄게. 자, 부동산이 일시에 오르질 않아요. 내가 사우디에 목수 40년 전에 가가지고 집을 200만 원 주고 수일이에 샀는데 이게 5억이 됐어. 그러면 이게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조금 오르지. 분양꾼처럼 어저께 샀는데 1년 후에 2배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은 빼줄게 이런 말이에요. 안 받을게. 3%씩 24%, 8%씩 2주택자는 30%. 그러나 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중과세 세율은 그것도 이제는 안 봐줄 거야.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해줄 거야. 네 맘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안 해준다, 해주겠다, 많이 해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주택은 8%씩, 일반 2주택은 3%씩 이런 식으로 30%냐, 80%냐, 24%냐 장기보유 특별공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죠, 중요. 뭐 자산세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기준으로 6월 1일 누가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건 얼마 동안 그럴까 아니면 이거 투기로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 동안 작용했습니까? 8년 동안 계속 작용해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농부로서 30년간 성실히 고추 농사를 지었구만. 근데 또 고추 농사가 안 되니까 3년은 또 서울에 가서 또 목수로 일했네. 그렇지만 30년 동안 쭉 합산해봐. 그러니까 8년이 넘었구만. 인정해 줄게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간.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금액이잖아요. 금액, 가액. 물론 부동산에서 살 때는 가격도 중요하죠. 가격. 기준이 되는 시가도 중요하고 공시되는 공시가격도 중요하고
이 가격, 프라이스, 가격, 가액, 금액, 실질과세냐, 실거래가냐, 참 실거래가냐. 어떤 분은 또 이런 것도 몰라요. 9억 이하는 또 2년만 보유했으면 1세대 1주택이면 세금 안 내도 된대. 그래? 딱 인터넷을 찾아봐요. 우리 집은 8억 9,400이네. 아우, 세금 안 내네. 그러니까 다행이네. 야, 우리 집은 세금을 안 낸다.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그 국세청에서. 복덕방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라 그랬잖아요. 실거래가를 기준이냐, 3억 이하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기준시가냐, 공시가격, 공정가격, 시장가격, 공시가격이냐, 어떤 건 또 감정평가 가격이냐. 가격만 세미나장에서 수업 보면요, 6시간짜리도 해봤어요. 감평 금액까지. 이게 가격 중요한다, 가격.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번 시간은 달력을 뜯어서 물건을 종류별로 분석을 해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놔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뭔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가질 것이냐. 이번에 취득할 건데, 분양권을 취득할 건데, 보전 등기 이제 나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부인과 뭐 자식, 그 다음에 또 배우자 간에 공동 등기를 할 거냐, 지분 등기를 비율별로 좀 할 것이냐, 이런 거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지, 앞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가격, 가액, 산출, 이런 취득 가격, 가액보다 가격, 취득 가격. 가액하고 가격은 좀 틀리더라고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좀 해드릴게요. 부담금하고 분담금하고 틀리고, 가격하고 가액하고 틀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쫙 좀 정해놓고, 자, 세법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요새는 그 양도세 물어본 분은 없어. 왜 그러면요, 그 인터넷 텍스 프로그램에 착착 치면은 그냥 짜르르 내 주인님 앞으로 내야 될 지방소득세까지 5억 3,400이 되겠습니다. 뭐 1,640이 되겠습니다. 지가 누진된 것까지 쫙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옛날에는 제가 좀 인기가 있어요. 다 그 고객이 이렇게 좀, 교수님 양도소득세 좀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어려운데 바쁜 체 하면서 속으로 5분도 안 걸릴 것을 그냥 쫙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애워놨지. 세율도 애워야 되고, 그 다음에 누진공제액도 애워놔야 되고, 그럼 쉽거든. 그런데 어려운 척 해야지 고객이 컨설팅비를 주죠. 그래서 오늘 양도소득세 부분이 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판짜기에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새롭게 생각해야 될 텍스 플래닝을 좀 간추려 보면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1번이 뭐냐? 작년 12월 13일 날 다시 말해서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고 이래 가지고 상생 전략이라 그래 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내십시오. 올 또 4월 1일부터는 되도록이면 8년 이상짜리를 하고 10년 이상 보유하십시오. 이런 거에 대한 집주인하고도 임대주택에 대한 전략이 부각됐다 이 말이야. 특히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해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뭐 다 총 누적이 뭐 100만 건이 넘는다든지. 작년에는 별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괜히 나 지금도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잘하고 있는데 이걸 괜히 내 가지고 긁어 부스름이 돼 가지고 뭐 또 세금이 소급 적용내지 추징 나올까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보따리를 많이 줘버리잖아요. 주택임대 사업자로 내면 8개 보따리 준다 그랬죠. 제가 시즌2에서 했잖아요. 8가지 자, 임대소득세도 많이 봐줄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많이 봐줄게. 또 올해 2018년 12월 30일까지 주택을 신기로 사는 사람들은 양도세 100% 안 받을게.
의료보험 약하게 받을 게 많잖아요. 종부세 배제, 자산세 배제 뭐 이러다 보니까 한 보따리 주는 거예요. 한 번. 특히 양도소득세를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감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한 8회, 9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이거 가장 골치 아파하고 세무사들도 어이구 이러는 거 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쉬운 거 같지 않습니까? 그 컨디션 불러요. 하나가 표준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새로운 세입자 바뀌면 다시 가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지금 하다가 내가 철거 당하거나 재개발로 들어가면 다음에 어떻게 또 이 기간은 연장해서 포함돼? 안 돼? 가액이 변하면 어떻게 이런 거에서 또 많아 이게 임대주택 사업자 백문백답을 내가 해놓은 시리즈로 보면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세테크 플래닝 중에서 새롭게 골칫거리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임대주택에 대한 전략, 주택임대사업자를 내 말어. 옛날에는요 구청에만 내놓고 취득세만 좀 이렇게 감면받고 또 세무세는 또 안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두 번째가 파리대책, 그 파리대책, 한마는 파리대책, 2017년도 파리대책, 도대체 파리가 모기대책도 아니고 파리대책이 뭔가 해가지고 이게 대한 세법 개정안이 완전히 바뀌었죠. 중과세율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과된 세율로, 중과. 음악으로 말하면 헤비메탈이에요. 중과하겠단 말이에요. 중과.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강남 및 버블이 심하고 재건축을 가격을 촉발시키고 했던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와도 강남에서는 이번에 구청장이 민주당이 나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것이 다주택자에게 또 재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중과하는 세율이 됐다. 이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물건을 파시거나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가장 겁이 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보유세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 한 1시간 반 이것은 2시간에 걸쳐서 할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맛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3주택인데요. 떨지 마세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시면 중과세 대상에 안 됩니다. 2주택이에요? 강남에 가지고 있대요. 그래도 어떤 조건인지 한번 낱낱하게 분석해 봅시다. 개인별로, 세대별로, 케이스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 그러면 이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지니까 중과세율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이제 쭉.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just now.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지금부터 그러면 2018년 7월부터 앞으로 우리 문정부가 장장 4년이 남아있고 또 어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세법도 바뀌고 또 중간에 많이 바뀌겠죠. 4년 동안에 또 내년 내후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세금 플래닝 대표적인 게 보이스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옛날에는 보이스 아이고 10배 올랐는데 그까짓 거 자산세, 종부세, 자동차세만 또 못해. 그러니까 무시해버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은 한 50%, 52%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가 7, 8년 전부터 그러는데 4번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세 판 짜기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짜가 나간다 그랬어요. 상속의 전쟁이에요. 상속. 가문의 전쟁이에요. 가문의 전쟁. 상증법. 상속받을 녀석이 증여해주고 증여해줄 녀석이 상속받고 그러니까 가문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 길거리 가다가 이쁘다고 그 사람한테 증여해줄 거예요? 상속해줄 거예요? 내 피를 받은 반계 사촌에 관한 것이 또 바로 밑에 비속. 전속에게 증여나 상속이란 말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전속에게 증여는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 다 비속 내 사랑하는
내 피 한 방울이 섞인 애들한테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증여하고 상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유류분 청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2005년 한 10년 전보다 한 10배 늘었거든요. 5배. 이제는 가정법원에서 싸우자는 거예요. 형제간에. 가정법원에서. 형 동생이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 제사상에 와가지고 형이 그렇게 너무 많이 가져면 돼. 대학 다닐 때 아버지 넌 두만 저기 홀고당 해먹었잖아.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지도 말자. 가정법원에서 만나자. 변호사 사가지고 민사소송하자. 이런 거예요. 이런 쟁투가 수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여분 제도라 할지 유류분 청구라 할지 신탁 제도라 할지 여러 가지를 내가 제일 신나서 강의하고 강남에 빌딩 소유자분들이 꽤 많이 되시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상속세 재밌어요. 왜? 부자들 앞에 놓고 강의하니까 재밌죠. 예,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이제 금융상품, 주식, 그러니까 이제 엔젤 펀드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요 상속 가문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양도세랄지 보유세랄지 취득 관련 이런 거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아까 말한 대로 자율 납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율신고 납부 제도에 관계되는 것은 별 할 게 없어요. 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부 부가 결정 제도라 그랬잖아요. 정부가 부가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것은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가자. 이런 그래서 아까 초반에 5개 해드렸고 이제는 이런 플래닝을 세 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다 됐으니까 자 하나는 좀 하고 갈까요?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그래도 아무리 핀 거 손가락으로 부가세도 내고 그다음에 양도소득도 국세청 홈택스 플래그램으로 이걸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것은 핀 거로 입력되는 수준이고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양도세 골격만 딱 잡아놓고 갈 겁니다. 요것만 되면 아까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종부세하고도 많이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양도해가지고 뭔가는 부동산이 이동해서 제3자에게 유상으로 이동이 돼서 거기서 남았다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서 세금 좀 내주세요 하는 골격을 딱 잡고 가면 30% 정도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해결이 돼요. 나머지 아까 종부세 있지만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본다면 이런 개념이겠죠. 양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이죠. 캐피탈 그죠. 양도했어. 매도했어. 매도.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매도자, 매수자가 합의하에 양도가에 9억 해주시오. 1,000만 원 빼주시오. 실거래가. 이렇게 했는데 장난치지 마세요. 다운계약서 쓰지 마세요. 다음을 위해서 업계약서 쓰지 마세요. 존말할 때 그대로 실거래가를 하세요. 그대 통장이 어떻게 가지고 돼 있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SPR 의심스러운 거래, CTR 1,000만 원 이상씩, 그 다음에 뭐 CDD 뭐 고객의 뭐 이렇게 보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거 가지고 다운 업계약서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도한 가격이 있으면 매도 가격이 있으면 매수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취득 가격이란 말이에요. 취득 가격은 다음에 공부를 하겠지만 우선 하면 농지 같은 게 좀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가가 쌀 2사가 많이 가지고 옛날에 내가 땅 살 때 한 4천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가 뭐 전철역이 들어서 가지고 4억 8천에 팔으라고 10배 이상 팔으라고 이렇게 왔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세금을 계산하면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뭐 환산으로 해서 하는 취득 가격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거보다는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하나를 배우든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 취득 가격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취득 가격. 그 다음에
필요 경비.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안 합니다. 자, 복비 줬느냐,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했느냐, 그 집이 혹시 불이 나가지고 자본적 지출로 인해 가지고 뭐 수리를 했느냐, 에? 경매 같은 거는 컨설팅 비용을 얼마를 지급을 했느냐, 경매 같은 거 받을 때 필요 경비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모아놔야 돼요. 영수증을 모아놔야 되는데, 특히 요새 어떤 분들은 자기가 수리하고 막 뜯어 고치고 이래가지고 7, 8천만 원을 썼는데 영수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뭘 어떻게 적게 해야 돼요? 양도 차익을 적게 하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차익에 대해서 내니까 차익 실현, 실현 이익, 이에 대해서 한다면. 근데 초토화, 재건축을 초과 이득에 대한 환수하는 것은 미래 이익이야. 지금 팔지도 않았는데 내라 이거야. 지금 계산해서.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근데 실현 이익이에요. 실현 이익. 실질적으로 지금 차익이 발생해가지고 복비 주고 뭐 하고 통장에 딱 들어온 기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장특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을 굉장히 이용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양도를 했는데 이제 소득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소득 금액이. 그다음에 이런 건 이거 얼마 안 되니까 1회 이상 양도 소득 기본 공제 뭐 250만 원, 두 번 팔면 뭐 공제 못 받고. 그런데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음에 1년에 두 번 이상 팔면 다 합산하는 게 합산.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있대요. 1년에 두 번 이상 팔고 그러면 전부 다 다음에 합산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 뭐 좀.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것은 이제 크게 세율. 우리가 지금 6개, 7개 단계인가요? 장기보유 미등기에서 70%, 6% 구간, 15% 구간, 24% 구간, 뭐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38% 구간, 35% 구간, 40% 구간, 42% 구간, 5억 이상은 40. 이런 세율. 세율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산출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이 얘기는 세액을 어떻게 공제하고 감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왜 제가 칠판에 이걸 써가면서 이렇게 했느냐, 이 골격을 알아야 돼요. 골격. 이 사람이 장대 하려면 골격이 딱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쉬워요. 이목구비를 딱 알아야지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양도소득세에 관한 골격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세테크 판에서는 이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이제 하죠. 장특세 개념에서도 받는 거 있고 못 받는 거 있고 뭐 이런 거랄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뭘 했느냐면요. 저번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누세판 짜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세금도 좀 판을 짰고, 아까 처음에 여기도 했고, 여기도 과거, 미래. 과거에 있는 거 전부 다 갖다 놓고 했고, 3회, 4회, 5회 차이는, 지금 이제 4회까지 갔잖아요. 5회 차이는 이걸 도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5회를 도출하려고. 여기다 다음에 또 횟수도 정했으면 좋겠네. 이게 앞으로 60회에 재방송까지 300개짜리 방송이에요. 이걸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안락한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려는 칼라리에선 변곡점에선 한국의 부동산으로 나를 만들려면 뉴 샤판 짜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장롱수의 통장을 갖다가 사판을 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종결편이에요. 종결편. 그래서 이게 종결이 되면 지금 판을 3개 짰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판 짜기를 해서 세판 짜기를 중심으로 요 판을 짜기를 중심으로 결국은 이렇게 짠다 그랬죠. 이렇게 짜지면 이제 딱 자기 악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악구란 말은 이렇게 되면 이제는 개인 학습으로 들어가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한 공법적인 것도 일 거고 세금도 디테일하게 좀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5시간까지가 프리젠테이션이에요. 전체 종합 포괄적으로 하고 6회부터는 실전 들어갑니다. 6회부터는 실전. 내가 농지 6년밖에 우리 아버지가 경작 안 했다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앞에서 상속받을 것 같네? 증여받을 것 같네? 이런 거에서부터 실전 들어갑니다. 자, 5회까지는 프레젠테이션, 6점부터는 실전 강의 들어갑니다. 자, 이친모의 세테크 재테크 오늘 여기서 마감합니다. 다음 주에 맛있게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